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새로운 경제재개 기준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아직까지는 미용실 등의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LA 지역에서는 자동차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인타운의 한 고층 콘도에서는 차량 절도범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인종차별을 항의하는 수만 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경기부양 의지와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병인 대장염을 이유로 총리직에서 전격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새로운 경제재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용실과 쇼핑몰 등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는데 LA 카운티는 아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은 김민우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캘리포니아 주내 미용실과 일발간의 실내 영업이 전격 허용됩니다. 최대 수용 인원의 2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소매업과 쇼핑센터도 수용 인원 25%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미용실과 쇼핑몰 등의 실내 영업 금지 조치를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미용실과 일발관 등을 오픈하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늘부터 기존 감시 리스트를 대신할 새로운 코로나19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이를 신규 감염 숫자와 테스트 확진 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경제재개 여부를 4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Case rate and test positivity will be the new simple metrics that will determine movement within these tiers. LA 카운티를 포함한 주내 87%를 차지하는 퍼플 등급부터 레드와 오렌지, 그리고 옐로우 순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기준이 충족돼도 등급이 내려가려면 3주를 유지해야 하고 바로 재개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는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감시 리스트보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며 매주 화요일마다 지역별 등급 변화 현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8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퇴거 유예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강제 퇴거 금지 법안 통과로 퇴거 유예를 내년 1월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새로운 강제 퇴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퇴거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퇴거 금지 법안은 렌트비의 최소 25%를 납부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퇴거 유예 수혜자는 코로나 사태로 재정이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월급이 줄거나 해고 등을 당해 렌트를 내기 힘들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의 강제 퇴거는 내년 2월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LA 카운티에서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1,122건의 추가 강제 퇴거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570건의 새로운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시가 배달앱 수수료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 이번 달로 종료되는 배달 수수료 제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배달업체들은 식당 운영이 완전히 재개한 이후 90일까지는 음식값의 최대 15%까지만 배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LA시의회는 또 픽업 준비 등 다른 항목도 5%로 제한해 전체 수수료가 음식값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늘어난 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동차 절도입니다.
오늘 낮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전문 차량 절도범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큰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차량 절도범을 잡기 위해 경찰차 수십 대가 도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한 경찰들이 절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콘도 빌딩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윌셔와 옥스포드 코너에 위치한 콘도 빌딩 주차장으로 차를 훔친 절도범이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히스패닉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훔친 레인지로버 차량을 주차장에 버리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을 도둑맞은 차 주인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And somebody came and they just took off with it. We were about to go on a drive and then the car was out of the driveway. LAPD는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차량 절도가 5,744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로 자동차를 도로에 장기간 주차하면서 차량 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Taking your valuables, make sure you're not leaving any spare keys in the car. In the past, I've seen where some citizens they use what's called the club that they put on the steering wheel.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올림픽 경찰서 관할 구역에서는 올해 106건의 차량 절도 사례가 보고됐고 지난해보다 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늘도 센서스 기획 리포트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한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층 참여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 거주하는 20대 양모 씨. 최근 집에 센서스 조사원이 찾아오기 전까지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센서스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무엇보다 귀찮았다고 말합니다. 귀찮기도 했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들어가지고 2분 내외로 다 끝났던 것 같아요. 이런 젊은 층들의 참여율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젊은 층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젊은 층들의 참여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60 넘으신 분들은 관심도 많고 참여하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젊은 분들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열심히 해서 투표뿐이 아니야.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라고. 연방 센서스국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온라인 SNS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같은 시간 백악관 밖에서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안에서는 코로나 신경 안 쓰고 파티처럼 자축 행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요란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손에 든 확성기로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집에서 들고 나온 냄비를 두드리기도 합니다.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겁니다. I am here because our democracy is at stake. We all get out in the streets, make noise, get people to vote.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당장 나가라며 반 트럼프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He's not doing anything in terms of Jacob Blake except to create the sense that white people are the victims. 워싱턴 DC에 이런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린 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거의 석 달 만입니다. 장녀 이방카의 소개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4년간의 치적을 자랑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를 수락했습니다. I am very, very proud to be the nominee of the Republican Party. I love you all.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은 유약한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소유할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Joe Biden is not a savior of America's soul. He is the destroyer of America's jobs. 지지자들은 방역 지침은 아랑곳하지 않고 2천여 명이 서로 붙어 앉았고
마스크를 쓴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하며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후보 수락 연설을 자축하는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경합주에서 결판이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편 투표가 확대되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투표에서 앞서면 먼저 승리를 선언하고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는 최악의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바이든 후보가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TV 토론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공직자의 정치 활동에 연방 재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치법이 있는데 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멜라니아 여사도 백악관에서 연설했고요. 펜스 부통령도 연방 건물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해 법 위반 논란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소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미국 곳곳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연이은 흑인 사망 사건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기념일도 겹치면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어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미국 워싱턴 DC의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벌어졌던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석 달 만입니다. 57년 전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워싱턴 명연설을 남긴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를 기념하고 We need change, and last time they had the march, something came out of it. So we're going to see what we can do this weekend. 블레이크 사건을 비롯한 최근 이딴 흑인 피격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수만 명이 모인 겁니다. Everybody's lives matter, but everybody's lives don't matter until black lives matter. 민주당 부통령 후보 해리스 상원의원도 화상 연설로 시위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The road ahead, it is not going to be easy. But if we work together to challenge every instinct our nation has to return to the status quo, 민주당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대선 이슈로 쟁점화하려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블레이크 피격 사건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면서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레이크 피격 사건으로 다시 불붙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점점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두 달 남짓 남은 미 대선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 아마존이 LA 지역의 첫 오프라인 신선식품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아마존은 어제 LA 우드랜드 힐스 지역에 아마존 프레쉬 1호점을 소프트 오픈했습니다. 아마존 프레쉬는 계산대가 없는 매장으로 물건을 카트에 담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의 매장입니다. 전체 35,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매장에는 일반 마켓에서 판매되는 식료품과 아마존 자체 브랜드가 함께 판매됩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부양 의지와 양호한 경제 지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7% 오른 28,65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증시는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 영향과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확실한 부양 의지가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병인 대장염을 이유로 총리직을 전격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자민당 총재를 뽑는 선거로 차기 총리가 결정됩니다. 먼저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한 것이 확인됐다며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으로 국정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国民の皆様の負託に自信を持って応えられる状態でなくなった以上、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처음 집권한 뒤 이듬해에도 대장염을 이유로 사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4일 연속 재임 역대 최장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같은 병으로 2번이나 총리 자리에서 중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빠르면 다음 달 총재 선거를 치러 차기 총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총회만으로 선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달려온 자민당의 전반적인 기류를 감안하면 누가 총리가 되든 악화한 한일 관계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우파 세력이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아베 총리는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집권하면서 역대 가장 나쁜 한일 관계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총리들이 애써 만들었던 화해의 약속들을 많이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목표로 평화헌법 개정과 과거사 왜곡 등 우경화의 길을 내달렸습니다. 집권 1년에 맞춰 현직 일본 총리로선 7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이 그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安倍政権の歩みをご報告をし、ご英霊に対し尊崇の念を表し 아베 정권은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내 반한 감정이 커진 것에 올라타 한국 때리기, 역사 왜곡을 갈수록 노골화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군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証言の裏付けの調査は行ってなかったと。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담화 정신 계승하겠다 한 발 물러섰지만 말뿐이었습니다.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の問題につきまして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 2015년 말 위안부 합의와 뒤이은 합의 무효화로 양국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달았고 국내 정치를 위한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양측의 격한 감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僕は委員が指摘されたことはこの内容の外でございまして、我々もっと考えていないところでございます。 2018년 말 강제동원 대상 판결로 더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반영하듯 지난해 6월 두 정상 간 만남은 밋밋한 8초간 악수가 전부였습니다. 이후 수출 규제 보복까지 아베의 강경 일변도는 국내 정치에 압도돼 외교가 사라졌다. 수교 이래 최악의 한일 관계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용실과 쇼핑몰 등의 영업 재개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허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카운티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시정부는 다음 주쯤 관련 내용에 대해 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인분들 큰 혼란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빅뉴스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